이제 몇 시간 뒤면 저 뒤로 보이는 청와대에 누가 입성하게 될지 결정될 텐데요. 긴장과 기대가 고조되는 현장 상황 정치부 김승환 기자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제 투표는 조금 있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네,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네, 가장 최근 대선인 2017년 19대 대선과 비교해보면 당시 평균 개표 시간이 5시간 38분이 걸렸습니다. 물론 평균 개표인이만큼 투표사별로 차이가 있겠죠. 네. 18대 대선과 투표율 차이가 얼마 안 났지만 당시 사전투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전투표를 보면은 주소별로 보낸 이렇게 봉투를 투표한 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일일이 뜯고 해서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네. 또 이번에도 사전투표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 또 확진자 투표까지 있는 만큼 새벽 1시에서 2시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확진자분들이 오후 6시부터 7시 반 사이에 도착하면 투표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표 시간도 좀 길어질 수 있고요. 개표도 평소보다는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을 후보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까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후보들은 일단 윤곽이 좀 나와야 움직이겠죠?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재명 후보는 투표 결과가 확실해질 때 상황실에 들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정은 물론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윤석열 후보나 심상정 후보 역시 당선 윤곽이 나오면 당 상황실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지난 대선 때를 보면 문재인 당선인은 저녁 8시 반 정도에 당 상황실에 나와서 실무자들을 격려했고 자정 정도에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했고요. 네. 또 박빙의 승부가 이어졌던 18대 대선 때 박근혜 당선인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당사에 들렸고요. 또 자정 정도에 광화문 광장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네. 보통 때 같으면은 이제 당 상황실을 거쳐서 광화문 광장이나 뭐 서울 광장이나 가서 시민들을 만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번은 어떨지 이것도 참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투표율에 대한 해석도 궁금한데요. 사전 투표율이 36.9%로 역대 최고치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서로 우리 지지층이 결집한 거다. 아니다. 안심할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었는데 오늘 투표율에 대해서는 각 후보 측에서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후보들은 SNS를 통해서 투표를 동결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아직도 3표가 부족하다. 단 한 명이라도 설득하도록 애써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냈고요. 네. 윤석열 후보 역시 국민의 과분한 성원에 감동을 받았다면서도 투표하면 이긴다. 꼭 투표해달라고 당부를 했고요. 또 심상정 후보 역시 시민들의 소신 투표가 모아지면 다원적 민주주의를 열 수 있다고 투표를 당부했습니다. 네. 후보들의 뭐 마지막 SNS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볼 때도 서로 견제하는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번 대선 구도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정치 교체 대 정권 교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묻지마 정권 교체는 안 된다. 더 나쁜 정권 교체다. 뭐 정치 보복하는 구태 정치 세력에게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정치를 개혁하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윤석열 후보는 선거 앞두고 정치 개혁하자는 게 말이 되냐 믿을 수 없다. 정권 교체가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정치 교체는 뭐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선거제도로 정치 개혁을 하겠다. 정말 큰 틀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구상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지친 국민이 본인을 나오게 했기 때문에 이 기대에 부응해서 정권을 바꾸겠다. 다만 민주당의 양식이 있는 분들과 협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두긴 했습니다. 네. 정권 교체를 하면서 협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동시한 상황인데 이런 구도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후보들이 이 대선 막판까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이슈가 있을 거예요. 이게 또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토론 때마다 유세 때마다 계속 나온 게 대장동 이슈거든요. 그래서 두 후보들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진짜 몸통이 엉뚱한 사람 잡아놓고 적반하장 이런 걸 후안무치라고 해요. 그죠?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근데 그렇게 두껍지는 않더라고. 색깔 변하는 거 보니까. 교도소에 앉아서도 1조까지 계좌에 돈이 따박따박 꽂힙니다. 이 돈 누구 돈입니까, 여러분?
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유세 때마다 성남시장으로서 사업을 설계하고 승인한 이 후보가 대장동의 몸통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네. 또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장동 이슈의 시발점인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윤 후보가 무마했기 때문에 윤 후보가 몸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검을 두고도 양측은 특검을 하자고 했지만 상설특검과 별도 특검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결국 오늘 대선 전날까지 전혀 합의를 못하고 넘어간 상황입니다. 네, 대선 이후에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을 하게 될지, 이 의혹 사건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사이에 이제 대선 레이스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과정을 돌아보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배우자들은 선거운동 기간에 공개 활동을 거의 안 했습니다. 예, 논란이 있었기 때문인데 오늘은 그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당선 여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의 부인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당에서 확답을 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기자회견 뒤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다가 오늘 투표하는 모습이 또 공개가 되면서 네. 오늘 언론을 통해서 모습이 나왔고요.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간혹 비공개 활동이 노출되긴 했지만 계속 역시 뭐 노출이 되지 않다가 사전 투표 때 잠깐 모습이 공개됐었고요. 그랬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배우자 문제가 두 후보 모두 아킬레스건으로 제기가 됐기 때문에 누가 당선이 돼도 기존의 영부인과는 좀 다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예측이 나옵니다. 네. 오늘 모습을 드러낼지 공개석상에 나올지 이제 몇 시간 뒤면 좀 알 수 있겠죠. 예, 윤곽이 나올 때까지 여기서 저희도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뒤에 이렇게 청와대가 보이는 현장에서 대선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저 청와대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를 일부 개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는 아예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 이런 입장이죠. 네, 그동안 청와대가 사실 구중궁궐 같은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청와대라고 부르지 않고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부릅니다. 이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옮기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네. 지금 뒤에 보이는 청와대를 역사관이나 시민공원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라는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보안 시설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 그리고 제2의 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이번 대선 이후에 청와대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이것도 참 궁금하네요. 예. 자, 이렇게 수개월 동안 이어진 대선 전국 돌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끌 20대 대통령 누가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이 될까요? YTN과 함께 지켜보시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